안녕하세요, 류승희입니다. 오늘의 한국 여자바둑리그 홍성지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72주년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홍성지 해설위원, 혹시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이었던 적이 있지 않았나요? 원래 쉬는 날 아니었나요? 요즘엔 또 법정 공휴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잊고 지나가는 날이 많은데요. 오늘만큼은 이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9라운드 2경기입니다. 어떤 팀이 준비하고 있을까요? 현재 순위와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2020 한국 여자바둑리그입니다. 처음으로 1위를 탈환한 보령머드 그리고 부안 공소수금도 차츰차츰 좀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좀 깜깜했다가 요새 좀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하위권 팀이 중위권 다툼을 하게끔 좀 치열해지고 있어요. 자, 바로 어제 9라운드 1경기에서도 이 포항 포스코 케미칼이 3대0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네, 최근에는 확실히 하위권 팀들이 성적을 내고 있고 상위권 팀의 일단 보령머드와 부광약품은 그래도 좀 안정적인 느낌인데 나머지 팀들은 이제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알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과연 양 팀에서 어떤 선수가 키플레이어로 선정됐을까요? 먼저 부안 공소수금입니다. 일지병 오유진 선수가 키플레이어에 선정이 됐어요. 네, 오유진 선수 이길 때가 되었는데 오유진 선수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기사는 한 명뿐이죠. 과연 어떤 선수를 만났기에 이런 멘트가 달린 걸까요? 자, 보령머드 과연 어떤 선수가 키플레이어로 선정됐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역시 일지명 최정 선수가 선정이 됐고요. 연승의 가장 큰 걸림돌을 만났다고 하네요. 네, 오유진 선수의 상대가 바로 여기 있네요. 최정 선수 오늘 오유진 선수를 만나게 되었는데 물론 상대 전적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지만 그래도 오유진 선수는 언제든지 방심을 할 수 없는 상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정 선수가 연승의 가장 큰 걸림돌을 만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9라운드에서 최대 빅매치가 성사됐습니다. 함께 오더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1국입니다. 이유진 선수와 김경은 선수의 매치가 성사됐고요. 상대 전적에서 김경은 선수가 한 발짝 앞서 있네요. 네, 김경은 선수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유진 선수는 이번 시즌 정말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죠. 자, 오늘 이길 때가 됐다라는 출사표를 던졌고요. 김경은 선수의 출사표는 좀 낯이 익은데요. 멜로디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도 좀 그렇게 들었는데 김경은 선수는 항상 노래에서 인용을 해서 출사표를 내곤 합니다. 이국에 출전하는 선수들 함께 만나보시죠. 9라운드 최대 빅매치입니다. 오유진 선수와 최정 선수의 주장전이 성사됐네요. 네, 저는 뭔가 이 오유진 선수의 할 수 있다에 좀 마음이 가네요. 그만큼 상대 전적이 압도적으로 최정 선수가 앞서 있는데 사실 두 기사는 좀 냉정하게 일단 3자 입장에서 보게 되는데 두 기사가 만나면은 오유진 선수를 왠지 좀 응원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죠. 네, 아무래도 이 일방적인 상대 전적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마지막 3국 선수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부안 공소수금의 허서연 선수 그리고 보령머드의 강다정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이번에 강다정 선수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상대 전적이 2대0으로 앞서고 있고 근데 두 기사가 일단 최근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허서연 선수는 나쁘지가 않고요. 강다정 선수는 앞으로 좀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죠. 자, 오늘의 오더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2국 속기대국의 눈길이 갑니다. 오유진 선수와 최정 선수의 대결이 성사가 됐는데요. 상대 전적이 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벌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최정 선수가 오유진 선수에게 현재 11연승 중이고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최정 선수 오늘도 좀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오유진 선수가 아마 칼을 갈았을 거예요. 네. 자, 오늘 주장전이 성사가 됐기 때문에 특히나 보령머드는 또 최정 선수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더는 좀 보령머드가 우섰다고 봐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오유진 선수와 최정 선수가 만났다는 것 자체에 보령머드에 힘이 좀 실리고요. 최정 선수가 만약에 오유진 선수를 잡아준다면은 네. 또 나머지 선수들도 김경은 선수랑 강다정 선수가 있기 때문에 보령이 좀 앞서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하지만 승부는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자, 9라운드 2경기입니다. 부안 공소수금과 보령머드의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최정 선수의 오늘 흑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초반 빠르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등장한 이후로 지금 최정 선수가 날일자로 짚어가는 형태는 좀 백 쪽에서 기피하는 경우도 많지 않았나요? 네, 그렇기는 한데 사실 이 진행이 되고 나서 AI를 봤을 때 크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 정석 자체가 백이 전혀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수들이 당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었는데 AI가 등장하고 나서는 좀 기피를 했었고요. 네. 근데 막상 또 연구를 해보면은 생각보다 큰 차이는 안 나요. 한동안은 이 눌리는 자체로 좀 승률이 떨어진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군요. 네,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너무 미미하죠. 자, 오유진 선수 오늘 할 수 있다라는 좀 비장한 느낌마저 드는 그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 상대에게 뭐 10연패 이상 당하면은 이긴다는 생각이 잘 안 들기는 할 텐데, 오늘 할 수 있다. 왠지 저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네. 자, 오유진 선수, 최정 선수를 상대로 마지막 승리가 2017년이었어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서 뭐 하루 이틀 만나는 것도 아닌데, 3년 전에 이긴 게 이제 최근의 승리라고 하니까, 진짜 최정 선수가 오유진 선수에게 강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죠. 오유진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할 것 같은 게요. 최정 선수에게 내용 면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린 것도 아니었거든요. 네, 최정 선수가 사실 오유진 선수에게 바둑을 역전승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뭐 예전에 뭐 80% 이상 밀렸던 바둑을 오유진 선수가 알 수 없는 그 뭔가 홀리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바둑을 마무리를 못하면서 역전패를 당했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 좀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심리적인 게 크죠. 이세돌 구단이 예전에 마법을 부린다고 할 정도로 역전승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자, 오늘은 오유진 선수가 과연 이 부분을 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자, 최정 선수가 지금 좌하기 쪽에서 협공을 했는데요. 좀 독특한 협공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지금처럼 협공하는 이수가 예전에는 잘 등장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예전에는 둔다면은 뭐 바짝 두던지 아니면은 뭐 두 칸 높게 두던지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두는 수가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좌변 쪽에, 이 좌상 쪽에 세력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흑으로서 가장 적당한 간격이라고 판단한 걸까요? 네, 지금처럼 백이 눈목자로 둔 수는 예전에 많이 사용을 한 수죠. 특히 이게 높게 있었을 때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지금도 비슷한가요? 어떨까요? 글쎄요. 일단 흙이 여기를 붙여준다면은 예전처럼 이렇게 젖히고 치받는 형태가 되는데 이게 한 가지 좀 다른 것은 지금은 늘어서 두는 것도 가능하고요. 한 칸을 뛴다면은 여기를 당장 백은 돌파를 합니다. 한 점을 그냥 잡아요? 네. 그러면은 흙이 이쪽을 젖히는 교환을 하는 것은 악수고요. 그냥 끊어야 되는데 네. 일단 백이 귀 쪽의 실리를 크게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석 자체가 지금은 오히려 흙이 좀 피하는 느낌이 들죠. 그렇다면 자, 최정 선수 어떤 연구를 가지고 왔을까요? 반대쪽에서 붙여갑니다. 네, 지금 이렇게 붙여가는 수도 자주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그냥 아래쪽을 한 칸 뛰는 수도 많이 둡니다. 이쪽을 붙이는 수보다는 한 칸 뛰는 수를 저는 조금 더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일단 최정 선수는 붙이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요. 백도 여기서 뭐 있는 것도 있고 손을 빼는 것도 있죠. 있는다면 어떤 진행 그려볼 수 있을까요? 있는다면은 흙도 이제는 하변 쪽에 한 칸 뛰는 수는 두지 않을 거고요. 아마 이 자리를 뛰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백도 당장 이
좌 쪽에 이런 데를 붙여가는 것은 글쎄 별로 좋아 보이진 않고요. 먼저 이런 쪽을 들어가면서 응수를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유진 선수의 선택은 꽉 이어두는 자리였고요. 최정 선수 한 칸으로 뛰기보다는 날일자로 조금 더 견고하게 지켰습니다. 이것은 보다 안정적인 선택인데요. 한 칸을 뛴다면 백이 좌변 쪽에 들어가는 수가 있는데 그것이 싫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단단하게 지켰고요. 이 자리는 붙여가기보다는 지금처럼 입구자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좋을까요? 지금의 선택이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흙이 입구자로 갈라나오는 것은 일단 백이 한 칸을 띄었을 때 당장 이쪽에서 입구자로 붙여서 끊기는 쉽지가 않고요. 백이 찝고 끊었을 때 응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단수를 치면은 흙이 이 한 점을 살릴 수가 없죠. 네, 한 점을 살릴 방법이 없네요. 자, 그래서 최정 선수도 다른 곳으로 손을 돌렸습니다. 네, 일단 큰 자리를 차지를 했고요. 오유진 선수도 일단 뭐 좌 쪽을 당장 응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걸친 쪽을 받아두는 게 무난하고요. 백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날일자로 받게 되면은 보통인데 지금은 붙여가는 것도 둘 수가 있어요. 일단 날일자로 받았네요. 네, 가장 무난한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또 좋아 보이는 자리는 여기 날일자를 두는 것도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반대로 백이 밀어 올린다라고 했을 때 흙이 젖히기에는 백이 늘어나는 폭보다 흙의 폭이 좁기 때문에 이 자리도 좋아요. 자, 우아기 쪽을 먼저 진행해 가는데요. 이 선택은 어땠을까요? 네, 이 선택도 큰 자리죠. 우아 쪽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많이 두는 수법을 사용을 했고요. 백도 지금은 일단 선수를 잡고 이 좌상 쪽을 밀어가는 자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은 이쪽을 늘어서 물어보는 것도 흙의 입장에서 이게 받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흙이 받지 않는다면 사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뭐 쉽게 네. 이 정도를 두더라도 흙돌이 깔끔하게 사는 형태는 아니고요. 사활이 골치 아플까요? 네, 일단 빠지게 되면은 이렇게 살기에는 흙의 입장에서 너무 굴복이기 때문에 흙도 아마 입구자를 두고 호구 정도로 살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은 백이 이런 데를 들여다보는 수가 왔을 때 흙이 차단을 한다면은 이 자리가 또 선수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좌변 쪽이 흙집이 생각보다 크게 나진 않습니다. 듣는 것이 많군요. 그럼 이 형태 자체는 흙이 좀 기분이 나쁜 건가요? 네, 그렇죠. 좌 쪽의 흙의 형태는 일단 백이 빠지는 곳에 돌이 왔을 때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고요. 빠졌을 때 좀 안쪽으로 받는 게 오히려 정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좌변 쪽에 일선까지 만약에 선수로 듣는다면은 좌변 쪽의 흙집이 너무 안 나기 때문에 좀 굴복이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좀 안으로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백도 타이밍을 봐서 한번 흙에게 물어보고 싶은 자리일 것 같습니다. 이런 기분 나쁜 후속 수단이 남아 있음에도 최정 선수가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건 좌변의 형태가 좋기 때문인가요? 글쎄요. 좌변 쪽이 큰 집이 안 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의 선택을 최정 선수가 알고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뭔가 좌변 쪽을 빠졌을 때 다른 수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빠지게 된다면은 나중에 오유진 선수가 그 자리를 둔다면 최정 선수가 어떻게 받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오유진 선수 오늘 초반에 시간을 꽤 들여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유진 선수가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우화 쪽에서 지금 상황이라면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아까처럼 단수를 치는 것과 그 다음에 늘어서 두는 것, 그리고 호구 치는 게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늘어서 둔다면은 흙이 호구를 치고요. 단수를 치고 흙이 이을 때 한 점을 잡는 변화가 되는데 지금 배석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좋을 것 같지가 않은 게 백이 하변 쪽에 모양을 키워야 되는데 흑돌이 그것을 어느 정도 견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선택은 좋아 보이진 않고요. 호구를 친다면은 아까처럼 비슷하게 진행이 될 수는 있지만 네. 백이 이곳에 있는 것보다는 호구 쳐져 있는 게 훨씬 더 득입니다. 흑이 단수를 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따내는 교환은 백이 따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집으로 차이가 꽤 나겠네요. 네, 집으로 큰 차이가 나고 일단 호구를 치면은 흑도 호구 쳐서 진행을 시키는 변화는 거의 나오질 않아요. 자, 이 세 가지 선택 중에서 결국 오유진 선수 단수 치는 자리로 향했고요. 가장 예상이 됐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의 변화가 일단 가장 일감처럼 떠오르는 변화였고요. 지금 백이 하나 밀고 한 번 더 그냥 밀어가면서 진행을 시킬 수도 있어요. 흙이 젖힌다면은 끊어서 보통 이렇게 단수 치고 밀어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지금 이 변화 자체는 배석이 백이 좋습니다. 이 배석이라면 백이 좀 만족일까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백이 아무래도 좀 편안하게 우변을 지운 듯한 느낌이죠. 자, 실전에 오유진 선수는 밀어가지 않았고요. 방향은 같았습니다. 날일자와 밀어가는 차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렇게 뒀다는 것은 지금 흙이 한 점을 끊어 잡는 게 좀 당연하다라고 느껴지는데 끊어 잡고 나서 백이 바로 하변 쪽을 받겠다라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하변에 한 수 더 투자할 생각일까요? 네, 이렇게 뒀을 때는 하변 쪽에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게 흙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다음에 이쪽에 찌르는 자리가 선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들여다보는 게 아픕니다. 백이 이런 식으로 있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엄청 굴복인데요. 네, 그렇죠. 그 자리를 흙이 짚어갔을 때 백이 약점을 지키기가 형태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유진 선수는 하변에 한 수 더 투자할 생각일까요? 네, 지금은 한 수 더 받아야 되고요. 뭐 받는 자리가 집으로는 큽니다. 부안 곰소소금의 주장 오유진 선수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초읽기에 돌입을 했는데요. 이번 시즌 5승 3패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최정 선수, 우리에겐 항상 지금뿐이라는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최정 선수 항상 좀 심오한 느낌의 출사표를 던지곤 합니다. 네, 출사표만 본다면은 뭐 저보다 훨씬 더 이게 뭔가 연륜이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드는데 네, 그만큼 최정 선수가 평소에 좀 사색도 즐겨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죠. 5, 6, 자, 이제 오유진 선수 초읽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하변을 지키기 전에 좀 응수타진일까요? 우변을 먼저 붙여서 물어보고요. 지금 물어보는 게 글쎄 흙이 받아만 준다면은 뭐 교환 자체가 전혀 손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아마 흙도 받질 않고 하변 쪽으로 돌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흙도 받아주진 않을까요? 네, 지금 둔다면은 이 정도가 좀 예상이 되고요. 깊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백이 또 씌워서 잡으러 가기에는 흙도 안에서 자리를 잡는 게 충분히 가능하죠. 막상 하변 쪽이 갈라진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여기 약점도 이제는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입구자를 두고 건너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흙이 하변 쪽을 둔다라고 한다면은 백도 이제는 여기를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응수를 물어보고 흙이 받는 것에 따라서 이쪽에 응수를 하는 게 지금은 좋아 보이고요. 어찌됐든 하변 쪽을 백이 먼저 둘 수가 있었는데 흙이 둘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붙여간 자리는 꼭 지금 타이밍이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자, 최정 선수 신중합니다. 백이 만약 먼저 하변을 지킨다면 어느 선 언저리가 될까요? 백은 지킨다면은 이 자리가 가장 무난하고요. 마음 같아서는 조금 더 넓게 지키고 싶기는 한데 흙이 막상 이런 데를 들어오면은 이래도 들어와요? 네, 지금 이쪽에 돌이 없기 때문에 여기 약점이 있거든요. 아, 그리고 이런 데 입구자를 둔다고 했을 때 여기가 단수까지는 선수지만 패맛이 또 있죠. 여러 가지로 백이 넓게 지키기에는 약점이 좀 남아 있어서 네, 최정 선수는 조금 더 오른편으로 하변 쪽을 갈라갔습니다. 자, 역시 하변 침투를 선택한 최정 선수입니다. 저희의 예상보다는 한 칸 오른쪽이었는데요. 앞서 홍성주 해설위원이 짚어주셨던 그런 약점들을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쪽은 당장 백이 끊어 잡는 것도 큰 자리긴 한데 끊어 잡는 게 여전히 이쪽의 약점이 기분이 나빠요. 다섯, 흙이 나오고 일곱, 끊는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이렇게 잡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단수 쳐서 두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이 지금 당장 끊어 잡는 것보다는 좁지만 하변 쪽에 뭐 이곳이나 이쪽으로 두는 게 일단 이 갈라가는 약점을 없애면서 흑돌의 안형을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선택도 괜찮았거든요. 그 자리 반대로 최정 선수가 차지합니다. 네, 지금 둔 자리가 좁아 보이긴 하지만 서로의 안형에 요처일 수가 있고요. 이제는 백도 갈라가는 것을 신경을 써야 돼요. 사실 상당히 좁은 자리이기 때문에 좀 등한시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예전에는 저렇게 좁은 자리는 일단 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최근 바둑의 트렌드를 본다면은 좁은 자리여도 서로의 안형의 급소 자리는 여전히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유진 선수도 지금 붙여간 수는 약점을 신경을 쓰는 거죠. 네. 역시 갈라 나오는 이 약점이 좀 신경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위쪽에서 붙여가면서 좀 응수를 묶고 있고요. 하지만 하변에서 흙이 좀 편하게 자리를 잡는다면 백도 눈에 띄는 실리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 집이 날 하변이 모두 다 부서졌기 때문에 백도 큰 집이 없고요. 최정 선수가 지금 날일자로 둔 것은 조금 후회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유진 선수가 붙여간 수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보통의 경우라면은 늘고 흙이 늘어서 이쪽에 약점을 노리면서 안형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타이밍에 백이 눈목자를 들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 여기 느는 수가 손이 안 나가거든요. 자, 눈목자로 백이 미끄러져 들어온다면 그 자리 상당히 아파 보이는데요. 네, 한눈에 봐도 그 자리는 너무 아프죠. 초, 하나, 둘, 셋. 자, 최정 선수가 날일자로 자리를 잡았는데 오유진 선수의 다음 응수가 좋았던 듯합니다. 초반 흐름 아주 팽팽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최정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대결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2020) 한국 여자 바둑리그 오유진 선수와 최정 선수의 대결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흙이 그 자리를 당장 늘었네요. 일단 뭔가 눈목자 자리가 아프기 때문에 다른 임시 방편이라도 해두고 그 자리를 늘어가는 쪽으로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당장 늘었기 때문에 오유진 선수도 일단 손바람을 냅니다. 자, 이 자리는 당장 알리고 싶어요. 네, 그렇죠. 흙이 받아주기에는 이렇게 된다면 이건 견딜 수가 없고요. 이곳을 붙이고 끊어서 둘 수는 있지만 이게 모양이 너무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최정 선수 아예 결정을 짓지 않습니다. 네, 어차피 백이 끊지는 못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막상 또 끊고 나서 호구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점을 잡을 수는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를 단수를 치고 뭐 한 칸이나 호구치는 자리에 돌이 온다면은 여기 끊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도 당장은 끊어가기는 어렵다는 것이 두 선수의 판단입니다. 최정 선수가 감각적으로 이 하변 날일자로 자리를 잡았는데 오유진 선수의 응수가 날카로웠습니다. 네, 최정 선수가 일단 자리를 잡는 방향은 좋았는데 방법이 그 위쪽이 조금 더 나았던 것 같네요. 한 칸이 좋았을까요? 네, 한 칸으로 띄어서 아래쪽은 약간은 허술하지만 그래도 이 붙이는 수가 지금은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지금 오유진 선수도 지금 타이밍에 이쪽을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프는 100 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30초. 오유진 선수 오늘 초반 흐름 좀 기분 좋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흙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유진 선수가 계속해서 흑돌을 몰아가고 있기는 한데 흑돌이 크게 공격당할 돌은 아니거든요. 흑은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행마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계속 밀어갈까요? 네, 쉽게 둔다면 밀어가는 게 될 것 같고요. 지금 타이밍에 뭐 이쪽 부분을 한번 물어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고요. 하나, 둘, 셋. 아니면은 이쪽 부분에 돌이 오면서 지금 한 칸으로 물어봅니다. 여전히 이쪽에 끊어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당장 끊을 수도 있고 이쪽을 올라와서 이 하변 쪽에 백돌의 사활이 자신이 있다면은 이렇게 끊는 것도 있어요. 노골적으로 끊어갈 수도 있겠네요. 네. 백도 이제는 응수를 해야 되고요. 둘, 셋, 백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여섯. 들여다봐서 받는 게 가장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이쪽 단수 치는 것까진 선수고 들여다보고요. 흙이 있는다면은 그때 이쪽을 따내서 받는 게 가장 깔끔하죠. 다음에 이쪽을 끊는 수도 여전히 남아있고 그렇다고 흙이 찌르고 단수 치는 것도 지금 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어서 한 점은 흙이 잡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약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흙도 여기 끊는 것을 선수로 방비할 수는 없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역시 그 자리 놓치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흙도 이쪽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호구를 쳐서 깔끔하게 받아두는 것이 좋아요. 이곳의 약점은 백이 확실하게 좀 방비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유진 선수도 흑대마를 공격하기에는 약점이 신경이 쓰이죠. 자, 백의 약점을 좀 노려보고 있습니다. 중앙 행마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아래쪽을 먼저 좀 확인을 해놓는 게 좀 더 좋은 행마였던 것 같네요. 네, 중앙 쪽을 밀어가는 것은 일단 백돌도 두터워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앙 쪽에 끊는 약점이 사라지죠. 30초. 최정 선수는 나중에 끊어가는 것을 좀 노려보고 있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네, 그쪽 찔러두는 것은 글쎄요, 조금 악수가 될 수도 있고요. 일단 흑의 입장에서 당장 받지 않아도 되는 자리죠. 여기 들여다보는 게 선수기 때문에 흑이 막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어서 받는다면은 오히려 더서 끊는 약점이 생긴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네. 흑도 단순히 막아서 받는 것이 아니군요. 네, 흑은 이곳의 교환을 미리 해둘 필요는 없어요. 30초. 뭐 지금 한 칸을 뛴다든지 아니면은 뭐 일단 중앙 쪽에 진출을 한 다음에 그냥 한 칸을 뛰네요. 흑이 쌍립되는 자리 미리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칸으로 최정 선수 모양을 잡습니다. 오히려 오유진 선수가 정말 더 약점이 신경 쓰이겠어요. 네, 지금은 끊어지는 수가 30초. 있거든요.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단수를 치고 돌파를 한다면은 백이 끊었을 때 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끊는 약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수 더 보강이 불가피했습니다. 이제는 흑도 쌍립자리 교환을 하고요. 백이 이어서 받는다면은 이쪽을 하나 찔러두고 날일자 정도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교환을 만약에 안 한다면은 백이 이 자리를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교환은 좀 어렵긴 해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흑은 한 번 더 손을 뺄 수는 없을까요? 글쎄요. 이게 손을 빼고 나서 엄청나게 좋은 자리가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일단 백이 날일자로 씌워가는 자세가 너무 좋거든요. 이 자리보다 좋은 자리는 일단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흑돌이 잡히진 않더라도 받아두는 게 좋아 보이고요. 30초. 하나, 둘, 중앙을 먼저 찔러둘 것인지 그것을 좀 고민하고 있을까요? 일곱, 여덟, 아홉. 자, 반대쪽에서 날일자로 모양을 잡습니다. 뭔가 최정 선수는 계속해서 중앙 쪽에 끊는 것에 대해서 노려보는 것 같아요. 일단 방향이 이쪽으로 돌이 나온다면은 백이 계속해서 한 칸을 뛴다든지 약점을 지키는 쪽으로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백이 뭐 단순하게 이쪽을 지키기에는 뭔가 애매하거든요.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유진 선수가 먼저 손을 돌립니다. 돌바람은 약간이나마 백쪽 그리고 카타고는 정확히 5대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흑이 이쪽을 젖혀서 두는 것보다는 이 좌 쪽의 백 모양의 약점을 노리면서 이쪽 부분으로 행마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자리가 어딘지는 어려워요. 30초. 하나, 일감은 어디가 될까요? 넷, 딱 다섯, 떠오르는 자리 있으세요? 여섯, 일곱, 글쎄요. 뭐 일감을 생각을 한다면 일단 이쪽을 치받았을 때 백도 넘겨주기는 싫거든요. 네. 그러면은 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다음에 이쪽에 날일자로 갈라가는 게 부분적인 형태로는 좋은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라고 본다면은 흑도 한 이 정도 둔다면은 어떨까? 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오히려 이게 둬서 지켜준다는 느낌이 든다면은 둘, 셋, 글쎄요. 넷. 최정 선수 초읽기 한 번을 사용했는데요. 고민한 이후 젖혀서 받았습니다. 흑의 폭도 넓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넓히고 싶은 자리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최정 선수 넓혀갑니다. 지금 상황에서 백이 일단 젖히는 것은 당연하고요. 젖혔을 때 네. 흙이 늘어서 받을지 아니면 젖혀서 계속해서 상변 쪽을 견제를 할지 그게 궁금한데 늘었네요. 이거는 백도 계속해서 밀고요. 바로 이쪽을 붙여가는 자리가 기분이 좋습니다. 흙이 받아야 할까요? 늘어서 받는다면 백의 약점도 좀 지켜진 듯한 느낌이 있기도 네, 하고요. 늘어서 받는다면은 이쪽의 약점이 없다라고 봐야죠. 이쪽을 찌르고 끊는 형태가 되는데 둘, 이수를 결행하고 나서 넷, 이 젖히는 수가 생긴다면 흙의 입장에서 전혀 끊는 게 득이 없고요. 오이진 선수는 중앙 밀어가는 것도 보류한 채로 먼저 붙여갑니다. 그만큼 놓치고 싶지 않은 자리였던 걸까요? 네, 중앙 쪽을 밀어가는 게 흙집을 지어준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한 번 더 밀어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밀고 나서 붙일지 아니면 바로 붙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붙였다는 것은 일단 좌변 쪽에 흙 모양이 커지는 것을 방비를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최정 선수도 늘어서 받아뒀습니다. 앞서 밀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 장면에서도 오이진 선수는 밀어가는 선택은 하지 않을까요? 지금 밀어갈 생각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바로 붙인 교환을 했다라는 것은 여기는 밀지 않겠다라는 뜻인 것 같고 30초. 하나, 둘, 이쪽 부근에서 먼저 삭감을 다섯,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역시 일단 좌변 쪽의 모양이 커지는 것이 싫어서 밀지 않았고요. 자, 바로 어깨 짚어서 삭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 선수도 일단은 좌변 쪽에서 이쪽 좌변 쪽에서 받는 것은 왠지 기분이 나빠요. 네. 그래도 받네요. 최정 선수의 이 최근 바둑들을 보면 긴가민가한 자리에서 참아두는 경우도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연승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최정 선수가 장기전에 바둑이 됐을 때 승률이 괜찮기 때문에 예전에는 최정 선수가 항상 좀 공격적인 느낌이 들었었는데 최근에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이제는 최정 선수 장기전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좌변을 한번 밀어서 받아줬기 때문에 백도 좀 리듬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근데 우이진 선수도 두 가지의 선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한 칸을 뛰는 것보다는 늘어서 흙이 받는다면 나중에 이쪽을 들여다보는 자세가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최정 선수도 여기 날일자를 둘 수 있으면 좋은데 둘, 셋. 조금은 떨리거든요. 좀 최정 선수도 떨렸을까요? 자, 좌변 받아뒀습니다. 자, 밀어서 받아두었기 때문에 오유진 선수 그럼 바로 한 칸까지도 알려볼까요? 지금 당장 두는 것도 좋기는 한데요. 한 칸을 뛴다면 흙도 받아만 준다면 백이 바로 교환을 하는 게 득일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 반격을 할 수도 있고요. 하나, 둘, 셋. 여기는 어차피 백이 준다고 하더라도 끊는 자리가 선수고 받게 되면은 여덟. 여기까지 젖히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흙이 받았을 때 여기서 돌아가면은 그래도 득이겠네요. 오유진 선수 한 칸을 먼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백이 밀어가는 형태가 됐는데 이에 앞서 이 좌변 쪽의 두수 교환 서로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네, 보통은 이렇게 받기만 해서 바둑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게 보통 대국자의 심리인데 최정 선수 정말 침착합니다.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모두 받아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받아주어서 이길 수만 있으면 참 좋은데요. 30초. 하나, 네, 이렇게 받아서 이긴다면 바둑이 그보다 쉬울 수가 없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오유진 선수도 뭔가 좌변 쪽에서 약간이라도 접전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최정 선수가 받아줬기 때문에 글쎄 일단 돌이 하변 쪽을 향했고요. 그 자리 기분이 좋긴 하네요. 흑돌이 먼저 선착해 있음에도 역시 그 자리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자, 오늘 초반 진행 오유진 선수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도와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오유진 선수가 잘 두고 있어요. 바둑이 전체적으로 주도권도 잡고 있고 그렇다고 흙집이 뭐 지나치게 많은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오유진 선수가 판을 잘 짜고 있습니다. 이쪽 부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좋은 자리는 일단 상변 쪽이 되겠죠. 흙이 먼저 두는 것과 백이 두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집 차이가 많이 나고요. 일곱, 여덟.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까지 모양을 키워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죠. 자, 지금 최정 선수가 상당히 심오한 응수타진을 했습니다. 하변 쪽을 찝어갔거든요. 네, 이 자리는 백도 그냥 받아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뭔가 최정 선수도 중앙 쪽에서 어떻게 둬야 될지 그게 애매했기 때문에 시간 연장책 겸 찝어가는 수를 선택을 한 것 같고요. 여기 단순히 한 칸을 뛰기에는 여기 들여다보는 약점이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있는 것은 밀어서 흑돌이 끊깁니다. 바로 추궁이 가능하네요. 30초. 네, 그렇다면 흑도 이곳을 하나 밀고 백이 받을 때 한 칸 정도로 뛴다면 무난하고요. 자, 최정 선수 한 칸으로 진행합니다. 네, 그냥 뒀다는 것은 들여다본다면은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받으면서 백이 돌파를 한다면은 같이 따라 나올 수 있다. 이런 뜻이네요. 타고 나가겠다는 뜻이군요. 네, 아니면은 여기 끊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여기에 돌이 2개나 왔기 때문에 다시 끊는 수가 부활을 합니다. 둘, 셋, 백도 끊어지는 약점도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유진 선수도 첫 번째 초읽기 사용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진행 백이 나빠 보이지 않는데요. 네, 지금 백이 이 하변 쪽에 흑돌을 공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붙여서 흑돌을 노려보면서 상변을 키워가는 것도 지금은 좋은 선택으로 보이고요. 이쪽은 백이 둔다면은 여기를 먼저 찔러서 물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30초. 하나, 들여다봤을 때 흑이 셋, 이렇게 받는다면은 밀어가는 게 선수거든요. 일곱, 그런데 이쪽을 찌르고 흑이 막을 때 그때 들여다본다면은 이거는 다르죠. 이것은 좀 다를까요? 네, 이거는 끊는 것을 백이 방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중앙에서 한번 밀어보는 수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오유진 선수 다시 상변 쪽으로 손을 돌렸습니다. 자, 중앙을 먼저 밀어가는데요. 네, 그곳을 밀었다는 것은 상변 쪽의 백 모양을 키우겠다는 거죠. 날 일자 정도라면 상당히 무난해 보이지만 그 이상으로 뭔가 시도를 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네, 지금은 아마 폭이 좁게 지킬 것 같진 않아요.
뭐 최대한 백 모양을 키우면서 뭐 적어도 날일자가 이쪽이 아니라 방향이 아우, 위쪽으로 갈 것 같고요. 네. 이것보다는 오히려 뭐 한 발 더 가든지 아니면은 뭐 붙이는 것도 지금 충분히 가능하죠. 다섯, 젖히면은 여섯, 일곱, 반대편을 젖힐 수도 있고. 아홉, 아, 네, 지금 그냥 들여다봤어요. 자, 미는 교환을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흙도 그 자리로 받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 흙이 받았을 때 백이 돌파하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찌르면은 같이 나와서 돌파하는 것은 끊었을 때 여기 두는 게 단수치고 흙이 나가면서 백 한 점이 단수가 되거든요. 아, 흙이 모두 연결이 됩니다. 자, 최정 선수 그쪽으로 받았고요. 자, 오유진 선수 돌파할 수 없다면 악수가 됩니다. 지금 들여다본 교환은 글쎄요, 좋은 수 같지는 않은 것이 이 자리가 지금은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교환이 됐을 때 흙의 모양이 너무 좋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백의 괜한 손찌검이었을까요? 자, 오유진 선수 내친 걸음입니다. 네, 지금 오유진 선수가 준이상에는 그쪽을 찔렀는데요. 흙이 지금 나왔을 때 계속해서 돌파하는 것은 끊기는 자리가 너무 보이거든요. 아, 그럼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할까요? 네,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백이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흙이 틀어맞고요. 이 끊는 것이 보통 좋아야 되는데, 그냥 단수치고 계속해서 밀어간다면은, 30초. 하나, 이게 둘, 셋, 넷, 다섯, 글쎄요. 여섯, 일곱, 여덟. 백도 이쪽을 찌르고 끊는 것이 세 번 남았습니다. 강력한가요? 이게 정말 어렵긴 합니다. 흙도 이쪽에 교환을 미리 해두고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는 흙이 먼저 좀 이득을 보겠죠. 이곳에 돌이 오면은 하변의 백돌도 지금은 못 살죠.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끊기는 약점이 정말 강력하다면은 지금 끊는 선택이 좋은데요. 하나, 둘, 그걸 잘 모르겠어요. 넷, 다섯, 자, 오유진 선수 고민합니다. 일곱, 여덟, 아홉. 아, 자, 결국 뚫지는 못했고요. 돌아갑니다. 네, 지금 그 자리는 받을 수밖에 없고요. 자, 이제 흙이 막아갔을 때가 다시 한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막았을 때 끊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면요. 끊고 나서 흙도 단수치고 여기를 지킬 시간은 없어요. 30초. 흙돌이 갈라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흙이 좋을 리가 없기 때문에 네. 흙도 당연히 밀어야 되고요. 여섯, 백이 늘고 하나 더 밀고 이 상황에서 이어만 준다면은 이건 백이 틀어막아서 뭐 이보다 잘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막는 것이 아니라 단수를 쳤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최정 선수의 이 단수 치는 수가 놓이자마자 그래프가 확 넘어갔습니다. 네, 백이 지금 돌파를 하는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끊으면은 단수를 치고 찔러서 30초. 하나, 둘, 패가 되는데 넷, 지금 이 흙대마가 다 걸리는 패기 때문에 팩감을 여덟. 이쪽에서밖에 사용이 안 돼요. 모르겠네요. 오이진 선수도 그쪽을 지금 잊질 않고 돌파를 했더라면 훨씬 더 좋은 형태가 될 것 같고 두 기사 모두 저랑 좀 생각이 다릅니다. 자, 오유진 선수도 받아줬습니다. 자, 최정 선수가 다시금 막아간다면 대동소이한 결과가 만들어질까요? 30초.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막는다면은 백도 끊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비슷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끊고
정말 외길이거든요. 네. 밀었을 때. 백도 이쪽 부근을 30초. 하나, 끊질 않고 다른 쪽을 두기에는 이제 상변밖에 없는데 다섯, 상변 쪽을 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여덟, 아홉, 그냥 두는 거는 당연히 이쪽에 교환이 전혀 득이 없겠죠. 그렇다면 백도 나가 끊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찌르고 끊었을 때 흑도 뭐 이런 자리를 하나 늘어서 이득을 볼 수가 있고요. 아, 느는 것은 백도 먼저 끊는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에 젖혀야 되겠네요. 그럼 네. 한 점을 잡아야 되고 단수를 치고 돌파를 한다면은 하나, 둘, 백도 그냥 막는 것은 끊겨서 바로 잡힙니다. 다섯, 그래서 이쪽을 둘 수밖에 없고요. 아홉, 그러면은 이렇게 단수를 치고 나서 흑이 늘고 세 점을 끊어 잡을 때 뭐 단순히 이쪽을 찌르고 찝는 쪽으로 두더라도 백이 여기선 살 수가 없거든요. 네, 자체 삶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은 수상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수는 흑이 많겠죠. 가장 쉽게 두더라도 백이 수가 별로 없습니다. 네. 다섯, 여섯, 자, 오유진 선수 끊어갔습니다. 저희가 살펴봤던 이 변화도대로라면 거의 외길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오유진 선수가 뭐 어쩔 수 없이 끊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끊는 수로 글쎄요. 지금이라도 뭔가 다른 수가 있다면은 그것을 찾아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자, 오유진 선수 입장에서는 내친 걸음입니다. 과연 오유진 선수 좋은 수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잠시 후 돌아와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 선수 현재 정규리그 25연승 중에 있습니다. 과연 오유진 선수를 꺾고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까지만 본다면 연승의 가장 큰 걸림돌이 오유진 선수가 될 것 같은 게 최정 선수가 이쪽을 막질 않고 호구를 쳤는데요. 오유진 선수가 일단 입구자를 뒀네요. 근데 붙이는 게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리듬을 구하는 것이 조금 더 나았을까요? 네, 젖히면은 다섯, 이쪽을 젖힐 수도 있지만 그냥 밀어서요. 끼워 있는다면은 흙이 뭐 이곳이나 이쪽을 받아야 되는데 뭐 어디를 받던 젖혀서 상변 쪽을 막을 수가 있었거든요. 막아가는 자세를 갖출 수가 있었네요. 하지만 오유진 선수 입구자로 행마를 선택을 했고요. 최정 선수가 호구 치는 수는 저희가 예상을 하지는 못했어요. 네, 그냥 틀어 막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던 상황인데요. 뭐 백의 입장에서는 흙이 한 발 늦췄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흑도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최정 선수는 여기랑 이곳까지 교환을 한 다음에 지금 이쪽을 붙이는 선택을 할 거예요. 흑의 입장에서도 일단 돌들이 갈라진다면은 이 하변 쪽의 흙 모양도 깔끔하게 한 집의 형태는 아니고요. 그리고 뭐 이런 데를 교환하기에는 느는 자리가 또 선수로 듣기 때문에 여전히 하변 쪽은 깔끔하게 한 집이 나질 않죠. 30초. 하나, 둘, 또 우변 쪽을 붙여간다면 넘어가는데 이상은 없을까요? 네, 흙이 붙이면은 백도 끊기에는 지금 뭐 흙이 느는 것도 있지만 여기를 끊을 수가 있어요. 한 점을 잡으면은 양단수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흙이 붙였을 때 30초. 백도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를 치받고 젖히는 것보다
먼저 이쪽을 붙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흙이 넘어서 받아야 한다면 그때 흑마를 만들어 갈까요? 네, 이렇게 받는다면은 이제는 치받아서 이렇게 틀어막는 형태가 되면은 이건 백이 잘 됐죠. 네, 이건 그림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일단 백이 받고 붙였을 때 백도 붙이고요. 여기서 흙도 이쪽을 30초. 젖힌다든지 둘, 아니면 아예 이쪽을 치받아서 돌파할 때 뭐 이런 데를 밀고 나오는 게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흙의 다음 수는 예상이 됩니다. 자, 붙여가는 자리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 정말 붙여가는 백의 수도 꽤 유력해 보이는데요. 30초. 하나, 네, 백도 일단 그냥 치받고 젖히는 것은 흙이 한 번 더 젖히는 것이 가능하죠. 일곱, 자, 최정 선수의 선택은 우변 붙여서 넘어가는 자리가 아니었고요. 이건 응수타진인가요? 글쎄요. 일단 백이 받아준다면 득이라는 것 같은데요. 이곳이나 이쪽으로 받는다면은 이 교환이 득이다라는 건데 글쎄요. 일단 이 교환 자체도 크게 득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30초. 하나, 그냥 어차피 넘어갈 거였더라면은 지금 넘어가는 게 깔끔하기는 한데 결국에는 아마 붙일 겁니다. 오유진 선수도 이어서 받아두었습니다. 자, 결국 지금의 포인트는 우변이 되겠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백의 숙제는 중앙을 어떻게 틀어막을 수 있을 것인지, 자,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네, 지금 백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쪽을 치받고 젖혔을 때 흙이 젖히고요. 한 점을 끊어 잡고 흙도 단수를 치고 이 두 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백도 어찌됐든 이 상변 쪽에서 큰 집을 지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쉽게 둬서 개가가 맞는다면은 백은 이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면은 이쪽을 젖히고 일곱, 여덟, 아홉. 늘어서 밀고 나오는 것은 이게 백이 싸울만 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요. 이 선택도 가능하죠. 네. 근데 이거는 백도 모양이 좋지가 않아요. 백도 좀 떨릴까요? 네, 이쪽에 끊는 약점이 조금 신경 쓰이는 게 아니죠. 자, 오유진 선수는 치받아 갔네요. 하나, 그렇다면 셋, 방금 저희가 살펴봤던 이 변화 도중 여섯. 둘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백은 젖힐 수밖에 없고 흙도 늘어주기에는 백이 막는 자세가 너무 깔끔하니까 흙도 아마 젖힐 거고요. 자, 그 이후의 백의 선택에 따라서 30초. 하나, 바둑이 어떻게 흘러갈지 셋, 그것이 정해지겠습니다. 아마 오유진 선수도 그냥 한 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늘어서 버틸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렇다면 두 선수 모두 그 변화에 대해서 좀 읽어가고 있을까요? 네, 지금 계속해서 초읽기를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그 변화에 대해서 읽고 있을 텐데 일단 최정 선수는 뭐 이쪽은 안 젖힐 수가 없고 30초. 하나, 오유진 선수 입장에서도 뭐 흙이 당연히 젖히는 것에 대한 변화만 생각을 할 거예요. 뭐 나머지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홉. 전혀 기분이 나쁠 게 없기 때문에 아마 그거만 젖히는 것만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최정 선수 초읽기 하나를 더 보냅니다. 자, 그만큼 고민이 되는 장면인 것 같은데요.
역시 오유진 선수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정말 잘 싸우고 있고요. 뭐 카타고의 그래프는 흙 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긴 하지만 30초. 뭐 전혀 큰 차이는 아니고 셋, 뭐 단순히 바둑을 놓고 봤을 때 여섯. 글쎄요, 백이 상변 쪽에 집이 난다면은 백도 충분히 개가를 맞춰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최정 선수가 지금 편안한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게다가 지금 최정 선수가 젖혀가니까 그래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수 말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었던 건가요? 그러게요. 일단 젖히는 순간 그래프가 변했는데 30초. 다른 수가 있었나요? 둘, 셋, 넷. 네, 혹시 그냥 이 상변 쪽을 들어갔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냥 침투를 바로 했어야 했을까요? 네, 그것 말고는 지금의 변화가 글쎄요, 가장 일감처럼 떠오르기는 했었는데요. 자, 이제 오유진 선수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한 점을 잡고 상변을 좀 알기 쉽게 취할 것인지 아니면 늘어서 좀 전투를 유도해 갈지 고민이 30초.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뭔가 그냥 상변 쪽을 더 써야 된다라는 뜻이었겠네요. 일곱. 지금 보시면은 여기를 끊었을 때 보통은 있는 자리가 선수인데 지금 이쪽에 교환이 돼 있고요. 이런 데를 젖히고 젖혀서 끊는 게 강력해야 되는데 지금은 끼워서 흑돌이 연결이 가능합니다. 단수치고 막는 것은 밀었을 때 백의 응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자, 그렇다면 흑도 상변에서 자리를 잡았어야 했던 걸까요? 자, 오유진 선수 한 점을 잡았습니다. 좀 계산서가 나온 듯한 느낌이에요. 네, 오유진 선수는 일단 상변 쪽을 크게 지었다. 네, 그래서 불만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흑도 이제 두 점을 잡고 일곱, 여덟, 아홉. 이 다음에 백의 선택지인데 이 두 점 쪽을 살리는 게 커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 단순하게 이렇게 입구자로 두는 게 맞는 건지 약간 이 입구자는 촌스러운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두면서도 좀 쑥스러운 느낌인데 네. 그래도 냉정하게 이쪽을 살려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자, 최정 선수 여기서 초읽기 사용합니다. 이제 마지막 초읽기인데요. 네, 두 점을 잡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당연해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요. 최정 선수가 시간을 사용을 하는 것은 뭐 이런데 만약에 돌이 왔을 때 여기 끊는 약점을 노려보면서 이쪽에 선수로 안형을 없앨 수만 있다면은 백이 받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두 점을 잡아둔 다음에 이쪽까지 손이 올 수가 있죠. 다섯, 양쪽을 다 해보고 싶기 때문이군요. 자, 중앙 쪽을 밀어서 행마를 했습니다. 그 수는 글쎄요.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최정 선수의 의도라면 중앙을 좀 연결을 해달라는 건가요? 네, 백도 이쪽을 당장 연결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적어도 이런 데를 젖히고 흙이 젖힐 때 그냥 늘어서 받는다면은 하나, 둘, 셋, 넷, 흙도 여기는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네.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때 그냥 상변 쪽을 지켜두더라도 백이 원래 흙이 이 두 점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두 점 쪽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이쪽에 찝는 자리가 선수기 때문에 백돌이 살아 있어요. 자, 중앙에서 최정 선수의 행마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정말 오유진 선수가 지금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최정 선수의 연승을 깰 것 같은 느낌인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최근 7월 랭킹에서 또 오유진 선수가 3위로 장기다 하락을 했는데요. 만약 오늘 최정 선수를 잡는다면 그야말로 한 방에 회복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최정 선수의 랭킹이 워낙 높죠. 정말 한 방으로 어느 정도 랭킹 포인트를 회복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 김채영 선수와의 격차를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보아서는 최정 선수 오늘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자, 마지막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흑이 중앙에서 자리를 잡아가고는 있는데요. 백이 이 두 점 머리를 두드린 형태도 기분이 좋아 보이고요. 네, 백이 자연스럽게 두 점을 연결하는 모양이 됐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 전혀 불만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붙여서 받은 걸로는 그냥 한 칸 늦춰서 받는 게 깔끔했습니다. 흑이 젖혀가나요? 이곳에 끊기는 게 신경이 쓰여서 젖혀가는 것도 생각해 볼 만 하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이 두 점을 흑이 잡았을 때 원래는 백이 이제 더 이상 상변 쪽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은 두 점을 잡더라도 백이 받아야 돼요. 자, 최정 선수 우변 쪽으로 손이 향했는데 단순히 단수 쳐서 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흑도 한 번 더 비틀어 갑니다. 백도 여길 단수 치면은 백도를 다 살릴 수는 있어요. 이어야 되는데요. 단수 치면 30초. 흑도 뭔가 이쪽을 차단하기에는 세 점이 아직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흑도 아마 백이 이쪽을 단수를 친다면 8, 그 타이밍에 이쪽을 젖혀갈 것 같고요.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뭔가 엮어가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네, 백도 안전한 선택을 하기에는 늘어서 받는 게 깔끔합니다. 자, 이제 오유진 선수도 마지막 초읽기가 됐습니다. 네, 저라면 그냥 늘어서 둘 것 같아요. 어차피 흑이 두 점을 단수 치면은 그 옆에 붙어 있는 두 점은 백이 살리는 게 전혀 득이 없었기 때문에 상변 쪽을 깔끔하게 집을 짓고요. 둘, 셋, 흑이 나머지 이제 다섯, 네 점을 잡을 때 일곱, 백도 큰 자리를 두면 되겠죠. 아홉. 자, 붙이는 선택입니다. 오유진 선수 지금 그쪽을 붙이는 선택을 했는데요. 이게 흑이 잡아준다면은 단수를 치고 이렇게 젖히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상변 쪽에 정말 깔끔하게 집이 났거든요. 근데 여기 젖혔을 때가 끊어야 되는데 단수 치고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 마지막 하나, 이거 백이 가능합니까? 모양만 놓고 봤을 때는 백의 모양이 너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글쎄요. 백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자, 최정 선수 젖혀갔습니다. 과연 오유진 선수가 여기서 끊어가는 선택까지도 가능할까요? 좀 떨릴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이미 붙인 순간에는 끊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아니면은 둘, 그냥 늘어서 받는 게 부분적으로는 정수겠죠. 여섯, 일곱, 자,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홉. 자, 뒤쪽으로 물러서는 선택 오유진 선수는 했습니다. 한 수 한 수 두 선수의 수둘이 놓일 때마다 그래프는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자, 오유진 선수 오늘 판을 상당히 잘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자, 최정 선수의 흔들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바둑은 지금부터인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지금 최정 선수도 단순히 이쪽을 연결할 생각은 없고요. 백이 이었을 때 단수를 치고 백이 나간다면은 여기까지 밀어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자, 그곳까지 파고드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백도 이쪽에 끊기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모양이 좋지가 않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돌들이 점점 얽혀가고 있습니다. 다섯, 흙의 모양도 그리고 백의 모양도 서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네, 최정 선수 바로 가죠. 지금 서로 마지막 조이기. 무조건 40초 안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정 선수 한 번 더 밀어갈까요? 네, 백이 나갔을 때 밀어가는 수 이외에는 여기 호구 치는 수가 이제 일감으로 떠오르는데 호구를 친다면 아마 백은 그냥 상변 쪽을 틀어 막아서 정리를 할 거예요. 마지막 이쪽 부근은 어차피 흙이 한 수를 둔다고 하더라도 깔끔하게 4점을 잡으면서 나머지 약점들을 다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흙도 그냥 밀어서 백이 끊게끔 유도를 한 다음에 뭐 이런 데를 젖힌다면은 그때 뭔가 다른 수를 찾아보겠죠. 네. 아, 호구를 치네요. 자, 이 선택이라면 백도 어쩌면 알기 쉬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백이 득이 전혀 없기는 합니다. 일단 이 자리를 끊을 수 있어야 득을 봤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여길 끊는 거는 이제는 단수를 치고 돌파를 했을 때 마지막 하나, 그냥 상변 쪽을 받을 수는 없고요. 네. 뭔가 이쪽에 반격하는 수를 찾아봐야 되는데 일곱, 여덟, 이제는 정말 이쪽에 단수 치고 끊는 자리가 너무 강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백의 형태가 정말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유진 선수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이거는 단수를 치고 돌파를 한다면은 그냥 늘어서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다는 거네요. 자, 최정 선수 중앙에 단수도 교환하지 않았고요. 밀어서 상단 쪽으로 계속 파고 들어갑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백이 이쪽을 늘어서 두는 게 가능하다면 가장 좋은데요. 백도 여기 약점이 너무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마지막 늘어가는 자신이 셋, 없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늘어갑니다. 네, 늘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방승부 아닌가요?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단수를 치고 끊었을 때 네. 뭐 어찌됐든 백은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것 이외에는 받는 수가 없어요. 뭐 이런 데를 단수 치는 것은 돌파를 하는 순간 좌상 쪽이 다 잡힙니다. 네, 이것은 백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백이 이쪽을 단수를 쳐야 되고요. 마지막 하나, 흙도 그냥 단수 치고 넷, 다섯, 있는 것은 백이 끊는 것이 가능하죠. 단순 수상전으로는 흙이 곤란합니다. 네, 지금 우유진 선수는 뭐 가장 무난하게 두는 것은 흙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느는 수를 결행을 했고요. 자, 그렇다면 최정 선수도 수를 찾아내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자, 단순히 끊어가는 것으로는 흙도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근데 여기를 그냥 날일자 정도로 두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정을 하자는 건데요. 네, 지금 이쪽의 형태를 보시면은 흙이 찌르는 자리가 선수라고 보면은 끊는 것이 있죠. 그러면은 이 약점을 지켜야 되는데 흙도를 압박하면서 두는 수는 이수인데 이거는 여전히 이쪽에 끊는 약점이 있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넷, 네, 지금 이렇게 날일자로 지키고 백이 이쪽 어느 부분 응수를 할 때
이거 붙이면은 살 것 같은데요. 자, 안에서 자리 잡는 쪽을 최정 선수도 보고 있을까요? 네, 지금 흙도 돌들이 끊긴다면은 수상전이 잘 안 됩니다. 네. 자, 단순히 끊어가는 것으로는 흙도 곤란해 보입니다. 여섯, 네, 지금 이렇게 두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카타고의 그래프는 다시 5대 5입니다. 백에게도 이 상변 쪽에 약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행마 좀 고민이 될 텐데요. 네, 지금은 백이 뭔가 이쪽 부분 뭐 젖힌다든지 둘, 응수타진을 미리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섯, 여섯, 어찌됐든 있는 자리가 선수로 교환이 돼서 좀 이득을 볼 수만 있다면은 상변 쪽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개가를 맞춰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받는 것은 좀 느슨한 거 아닙니까? 자, 약점은 확실하게 보강을 했지만 흑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네,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변 쪽은 뭐 이런 데를 받기보다는 그냥 이쪽을 끊어서 받는 게 더 좋을 수가 있는 것이 흙이 있는 자리가 선수로 듣는다면은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교환을 하면서 공배가 차기 때문에 뭐 이런 데를 붙인다고 했을 때 백도 뭔가 응수가 쉽지가 않아요. 자, 결국 그 자리는 흑이 먼저 붙여가면서 타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정말 우유진 선수 입장에서는 순식간에 상변 쪽에 집이 다 부서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쪽에서 반발을 한 것이 후회가 될 거예요. 흙이 살아가게 된다면 이 상변의 집이 모두 부서졌거든요. 네, 이쪽을 늘어간 수가 뭔가 한눈에 보더라도 백의 모양이 너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를 결행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최정 선수가 이 나리자를 두면서 상변 쪽은 지금 살려내는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백도 이어서 자, 연결을 할 텐데요. 그렇다면 흙이 사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건가요? 백이 있는다면은 흙이 상변 쪽에 한 칸을 띄었을 때요. 뭐 단순히 한 칸 뛰는 자리로 그친다면은 이런데 치중을 가면서 흑돌의 사활을 노려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쪽을 있는 자리가 나중에 언제든지 선수로 듣고요. 네. 그리고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런데 입구자를 둔다라고 하면은 백의 응수가 없습니다. 이쪽을 찝는 것은 치중을 가고 찝는 수가 있기 때문에 끊어지는 것을 언제든지 신경을 써야 돼요. 둘, 흙이 이쪽으로 이을지 반대로 이을지는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일곱, 결정을 하면 되거든요. 자, 최정 선수도 한 칸으로 모양을 잡습니다. 백의 이후 형태가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단순하게 이쪽을 뒀을 때 흙이 위쪽에서 틀어 막는다면은 잡으러 가는 것은 이쪽을 치받아서 네. 흑돌을 잡으러 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를 두고요. 찝으면은 그때 치중을 가죠. 그러면은 이어야 되는 형태가 되는데 둘, 셋, 이쪽을 찝는 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곳을 늘어서 사는 것과 그리고 찝는 게 맛보기로 흑돌이 살거든요. 그렇다면 백은 흑의 사활을 추궁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습니다. 자, 오진 선수도 좌변 쪽으로 손을 돌렸는데요. 네, 흙이 받아준다면은 이곳을 붙이겠다라는 뜻으로 보이고요. 넷, 다섯, 여섯,
아니면은 뭐 단순히 늘어서 집을 지킬 수도 있기는 한데 이쪽을 먼저 두기에는 흙이 먼저 입구자로 나오면서 백 모양을 부쉈을 때 응수하기가 조금 이렇게 받기는 나중에 이쪽에 끝내기도 좀 당하고요.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되기 때문에 흙이 받았을 때 마지막 하나, 둘, 백돌이 자충이라서 넷, 뭐 이런 데를 계속해서 받아줘야 됩니다. 자, 늘어서 백의 형태를 지켜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흙은 입구자로 찔러가는 수도 기분이 좋아 보이고요. 정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결과라면 상변이 모두 깨졌습니다. 네, 그렇죠. 원래 상변 쪽은 백이 한 30집 이상, 100집을 생각을 했었던 자리인데 그쪽의 집이 모두 다 사라졌고요. 아, 네, 최정 선수 그쪽을 잇는 수가 어찌 보면 좀 깔끔한 정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결정타인가요? 네, 이렇게 교환을 한 다음에 중앙 쪽을 잇는다면은 그때 끊는 것은 흙이 돌려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백이 안 되죠. 네. 네, 이어야 되는데 그때 중앙 쪽을 연결을 한다면 오히려 백돌이 다 잡힙니다. 그렇다면 흙은 이 교환을 해둔 다음 중앙을 연결한다면 백도 끊어가기는 어렵겠습니다. 네, 지금 최정 선수가 중앙 쪽을 연결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단수를 치고 연결을 했을 때요. 단순히 연결하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백이 이쪽을 찝는 자리가 선수였거든요. 마지막 하나, 네. 그렇다면 이쪽을 나가는 것이 어느 정도 방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흙돌이 연결이 되는 순간 찝는 게 선수로 듣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백의 형태도 흠집이 남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흙이 중앙을 연결하는 것이 단순히 그 연결만의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네요. 자, 그렇기 때문일까요? 자, 그래프는 흙 쪽으로 꽤 기울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자리는 글쎄요, 별로 커 보이진 않거든요. 중앙을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차피 백이 둔다고 하더라도 이쪽을 늘고 나서 뭐 이런 데를 붙여서 끝내게 하는 정도인데 글쎄 한 옆끝내기 한 5집? 실리로 큰 자리는 아니군요. 네, 5집조차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백이 늘고 나서 이런 데를 입구자를 뒀을 때 여섯, 일곱. 치중 가는 것과 밀고 들어가는 것 둘 다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이 자리 전혀 크지가 않은데요. 자, 오유진 선수가 중앙을 반대로 끊어갔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서 버티면은 이게 사활이 어떻게 되는 거죠? 치중을 가고요. 흙이 치받아서 받았을 때 이 막히는 자리에 오면 흙이 살기 때문에 네.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젖혀야 되는데 둘, 셋, 빈 삼각을 뒀을 때 다섯, 여섯, 또 이 자리에 돌이 오면은 여덟, 아홉. 최정 선수는 그냥 이겼다는 거네요. 자, 계산서가 나왔을까요? 자, 아니면 또 촐기 40초 안에 반드시 착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활이 좀 자신이 없었던 걸 수도 있고요. 자, 안전한 길 최정 선수는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백이 중앙을 선수로 끊었기 때문에 앞서 다섯, 이야기를 해주셨던 그 찝는 자리도 이제는 선수로 들을 수도 있고요. 그쪽도 기분이 좋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최정 선수 일단 상변 쪽을 받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봤더라도 잡히는 돌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오유진 선수도 지금 느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있었거든요. 뭐 적어도 이쪽을 막고 마지막 하나, 흙이 찝을 때 이어서 받는다면은 다섯, 흙이 결국에는 중앙 쪽을 받아야 되는데 좌상 쪽에 교환을 하는 것이 지금 중앙 쪽보다는 집으로 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중앙보다는 자, 백도 귀에서 활용을 하는 편이 좋았던 듯 보입니다. 자, 백이 두 곳의 교환을 모두 했고요. 흙은 마지막 모두 받아줬습니다. 둘, 이제 형태는 거의 결정이 되어 갑니다. 다섯, 여섯. 과연 지금의 형세 어떨까요? 저희는 광고를 보고요. 잠시 후 돌아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큼직한 형태들이 모두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정확한 형세를 좀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좌아기 쪽 오유진 선수가 늘어뒀고요. 최정 선수는 받아줬습니다. 그 받는 선택에 있어서도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확실한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최정 선수는 상변 쪽에서 너무나도 큰 이득을 봤기 때문에 형세가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개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에 마지막 흙집은 둘, 셋, 넷, 다섯, 이쪽이 16집이네요. 여기 나중에 한 수 더 갈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16. 여기는 백이 치받았는데 부분적으로는 흙이 치받고 손을 빼더라도 사활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네, 흙돌의 사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쪽은 적어도 흙이 한 4집 내지 5집 정도는 날 것 같고요. 그럼 대략 21, 23, 30, 38, 40, 45, 46 이쪽이 9집이니까 흙집이 55집 정도 틀어막는다라고 보면은 100집이 이쪽이 여기가 좀 애매하네요. 이쪽을 찝는 게 선수로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갈라지는 맛이 있는데 100이 이렇게 교환을 한다면은 찝고 끊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는 게 가장 깔끔하네요. 이러면은 100이 10, 15, 17집, 이쪽이 5집, 22, 28, 30, 31, 32, 35, 100집이 47집 정도 납니다. 네, 그렇다면 실리 면에서도 흙이 부족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붙여왔거든요. 아, 네, 이 중앙 쪽에 깔끔하게 100집이 난다면 그래도 생각보다 좀 미세하게 흘러갈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먼저 붙여가는 수가 좋네요. 백이 결정을 짓기에 앞서서 흙이 먼저 물어봅니다. 마지막 하나, 둘, 근데 이때 백이 받기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떨어지는 자리인가요? 이거 너무 큰 거 아닙니까? 나가면은 그때 찝는 것은 흙돌이 찝으면서 단수 치는 것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중앙 쪽에 흙돌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나갔을 때 다음에 이쪽을 찝고 끊는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일단 이 3점은 큰데요. 이렇게 백 3점이 흙의 수중에 넘어간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뭐 정말 단순히 집만 놓고 봤을 때도 14집짜리고요.
그리고 뭐 이런데 좌변에 원래 흑이 한 수 가일수하는 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15집 정도는 적어도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오유진 선수 좌귀 쪽 이 흑의 사활을 먼저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최정 선수의 우세가 꽤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자, 현재 1국 장고대국 이유진 선수와 김경은 선수의 대국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김경은 선수가 좀 우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정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요. 김경은 선수가 바둑이 좋다라고 보면은 보령 모드가 확실히 좀 좋은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 바둑은 역전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뭐 이유진 선수와 허서연 선수가 승리를 거둬야만 곰소소금이 오늘 이길 수가 있겠죠. 둘, 셋, 넷, 다섯. 자, 오유진 선수가 계속해서 좀 좌귀 쪽에서 응수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사활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지금 좌 쪽의 형태는 사활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오유진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던지기 직전에 뭔가를 좀 해보려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좌 쪽은 흑이 한 칸을 띄고 백이 찌르고 단수를 치면은 이쪽을 늘고 나서 일선을 이었을 때 네. 틀어 막아야 되는데 마지막. 단수 치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셋, 그리고 이쪽을 틀어 막는다고 하더라도 이곳을 단수 치고 넘어가는 게 있고요. 넘어가는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곳을 단수 치고 단수를 치면 100이 안 되죠. 네, 지금 오유진 선수가 돌을 걷었습니다. 자, 중앙에서의 변화에 대해서 자, 짚어보고 있습니다. 역시 좀 상변을 백이 지켜냈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유진 선수가 지금처럼 젖혀서 두더라도 아까 붙이는 것과 이제 백이 잘 되는 형태가 됐을 때 똑같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자, 실전과는 조금 다른 변화를 오유진 선수가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흑의 입구자에 대해서 막아서 받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을 좀 피력을 해보고 있고요. 이런 변화였다면 어땠을까요? 이 정도로 진행이 된다면은 백이 괜찮은 형세였던 것 같아요. 상변 쪽에 집이 부서지고 나서도 개가를 해봤을 때 생각보다 큰 차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큼 뭔가 이 상변 쪽에 부서졌던 게 컸던 것 같고 이렇게 상변 쪽이 지켜지는 흐름이 됐더라면은 아무래도 오유진 선수가 바둑이 좋았겠죠. 양 팀의 주장들의 만남이었는데요. 자, 최정 선수, 오유진 선수에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오유진 선수 오늘 이 대국 운영도 상당히 좋았고요. 형세도 마지막에까지 나쁘지가 않았는데 중앙에서 한순간에 좀 그르쳤던 것 같습니다. 네, 중반까지 흐름만 봤을 때 오유진 선수가 상변 쪽에 집을 지키면서 오늘 바둑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 틈을 최정 선수가 파고들면서 오늘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최정 선수 여자 바둑 리그 최다 26연승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최정 선수가 정말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바둑이 나쁘더라도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따라가면서 결국 상대의 틈을 찾아냅니다. 자, 최정 선수 승리를 거두면서 보령 머드가 먼저 선취점을 가져갑니다. 저희는 1국 장고대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은 선수와 이유진 선수의 대결이고요. 자, 앞서 저희가 잠시 전해드릴 때에는 김경은 선수가 좀 우세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과연 지금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장고대국이기 때문에 많은 수수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일단 형태만 놓고 봤을 때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돌들이 끊기면서 백이 좋다고는 하지만 큰 차이일 것 같진 않고요. 정확히 어떤 흐름인지도 저희가 파악을 좀 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곡 초반에는 이 우하기 쪽에서 최정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바둑과 같은 형태가 좀 만들어졌던 것 같거든요. 네, 우아 쪽에 흙이 아까와 비슷한 협공을 하면서 진행이 됐는데 그쪽부터 계속해서 파생된 전투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흙이 이쪽을 당장 나와서 끊는 것은 백도 단수치고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백돌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끊어지는 형태는 아니고요. 그리고 백이 하변 쪽에 흑돌을 공격을 했을 때 흑이 틀어 막는다면은 백은 흑돌을 계속해서 잡으러 가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쪽을 찔렀을 때 응수가 없어요. 있는 것은 이쪽에 백돌이 다 끊기고요. 네. 그렇다고 연결을 하는 것은 두 점을 끊었을 때 백도 약점이 생깁니다. 아, 그렇습니다. 백도 마냥 흙을 추궁하기에는 좀 약점이 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아, 그래서 김경훈 선수가 좀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 상중앙 쪽에 흙이 갈라간다면 백돌이 잡히기 때문에 백도 이쪽 부근을 응수하는 게 무난하거든요. 당장 하변 쪽에 흑돌을 잡을 수가 없다라고 본다면은 백도 일단 중앙 쪽에 돌을 살려야죠. 자, 김경훈 선수 매서운 눈으로 자, 바둑판을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당장 틀어막는 것은 흙이 끊었을 때요. 이 한 점을 잡지 못한다면은 오히려 막아가면서 곤란한 상황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상중앙 쪽을 응수하기보다는 먼저 자, 흑에게 선제 공격을 합니다. 네, 지금의 선택이 일단 중앙 쪽을 깔끔하게 틀어 막으면서 흑돌을 압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정말 좋은 자리이긴 한데요. 흙이 틀어 막았을 때 여기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일단 흙이 찌르는 자리가 선수라고 본다면은 이쪽 부분을 받는 것이 맞기는 한데 네. 좀 느슨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자, 이유진 선수 막아갑니다. 자, 이때 백도 계속해서 공격하기는 또 쉽지가 않은 모양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흙이 맞고 백이 받을 때요. 그때 중앙 쪽에 백돌을 잡아버리면 이 흑돌에 대한 사활이 백이 확실히 잡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럼 큰일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자, 김경훈 선수 계속 갑니다. 자, 흑이 사활을 계속해서 추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흑돌은 깔끔하게 잡히는 형태는 아니에요. 이쪽을 하나 찌르고 백이 받을 때 그냥 틀어 막더라도 흑돌은 살아 있습니다. 아, 완생에 가까울까요? 네, 지금 보시면 이쪽을 갈라 나오는 것은 찝고 나서 네, 이렇게 찝고 백이 이을 때 바깥쪽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막았을 때 적어도 흙이 이 정도는 틀어 막을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형태가 됐을 때 보통은 뭐 이런 데를 젖히고 뭐 이런 식으로 젖히면서 잡으러 가는 게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은 쉽지가 않겠죠. 단수를 치더라도 부분적인 형태는 이런 식으로 두면서 흑돌을 잡으러 가는 게 가능은 하지만 네. 하변 쪽에 백돌이 뭐 이쪽을 끊는 것도 있고 이런 자리를 두더라도 이거는 쉽지가 않겠네요. 자, 백의 형태도 그리 단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유진 선수 어디서부터 풀어갈까요? 흙도 찌르고 잡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여기보다는 당연히 하변 쪽이 큽니다. 그렇다면 흙도 바꿔치기는 불가능하겠습니다. 네, 흙도 틀어 막아야 되고요. 틀어 막았을 때 백도 이쪽을 받아야 되겠죠. 흙이 받아두고 백도 지킨다면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이 중앙이 되겠습니다. 네, 백은 어느 정도 이쪽에서 이득을 본 다음에 선수를 잡고 중앙 쪽을 연결을 해야 돼요. 흙이 먼저 그곳으로 손을 향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백도 큰일이죠. 네, 그렇죠. 흙도 막는 것은 당연하고요. 백도 여기를 단순히 느슨하게 지키는 것보다는 뭐 이런 데를 먼저 치중을 가면서 흙이 막는다면은 이건 백이 손을 뺄 수가 있거든요. 찌르고 끈차고 하는 것은 백이 찝는 수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가능합니다. 네. 자, 이유진 선수가 흑돌에 대해서 가일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끼워갔는데요. 이것은 바꿔치기의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네, 이거는 바꿔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부분적으로는 이 끼우는 수가 좋네요. 그냥 치중을 가면은 나중에 흙이 이쪽을 찌르고 끊었을 때 여기 끊기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백이 받는다면은 이쪽의 약점을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뭐 당장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쪽에 조금 뒷맛이 나쁩니다. 흑도 추후 뒷맛을 좀 노려볼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자, 부분적으로는 이 찔러가기보다는 먼저 끼워가는 것이 흑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된 이상 백도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백도 지금은 아래쪽에서 두는 것보다 그냥 중앙 쪽을 치받아서 잡는 게 깔끔하네요. 막는다면은 이쪽에서 잡으러 갈 수가 있고요. 네. 자, 이런 형태가 된다면 흑도 자체에서 삶을 도모하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럼 결국은 바꿔치기가 만들어지고 흑이 선수를 잡을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백이 유일하게 뭔가 버텨볼 수 있는 것은 여길 단수를 치고요. 이 타이밍에 치중 가는 게 어렵긴 합니다. 막는 것은 찝는 자리가 선수라서 백이 약점을 지킬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 백도 해결이 됩니다. 네. 흑도 빈삼각을 두는 게 뭐 유일하게 좀 버티는 수인데 백이 이었을 때 끊는 것은 입구자를 두면서 이곳을 단수 치는 것과 넘어가는 것을 맛보기로 좀 버텨볼 수가 있어요. 자, 김경원 선수 치받아가면서 흑을 제압해 둡니다. 네, 지금 이 선택이 가장 깔끔하긴 하죠. 네, 이렇게 된 이상 하변 쪽에 흑돌은 잡혔고요. 이 돌이 잡혔다라고 봤을 때 흑이 지금은 여기를 갈라가면서 중앙 쪽을 잡는 것은 너무 작습니다. 이미 이쪽을 잡으면서 흑돌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전혀 이 백돌이 요석이 아니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제 상변 쪽에 모양을 좀 크게 백돌을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적어도 이곳이나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이 귀 쪽을 지키면서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바꿔치기는 일단락이 됐습니다. 앞서 이 백도를 제압하는 것은 상당히 요석이고 또 큰 자리로 생각이 됐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고요. 단순히 흑도 백돌 몇 점을 잡기보다는 전체를 좀 공격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하변 쪽이 깔끔하게 잡혔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집이 너무 크긴 한데 백집이 너무 클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변 일대의 흑집도 정말 커 보이거든요. 네, 흙집도 크긴 하네요. 네, 그렇지만 백집이 집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클 것 같고요. 상변 일대 백도를 공격을 하면서 흑은 이득을 봐야 됩니다. 두 선수 생각 시간 면에서 이유진 선수가 10분가량 더 사용을 했습니다. 두 선수의 상대 전적에서는 김경훈 선수가 1대 0으로 앞서가고 있고요. 두 선수의 이 처음이자 마지막 대결이 2017년이었더라고요. 정말 오래됐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김경훈 선수가 성장을 하기 전이었는데 이유진 선수가 졌다는 게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이유진 선수 정말 오랫동안 이 부안 공소소금에서 활약을 해오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유진 선수를 떠올리면 항상 필요할 때 참 이겨주는 선수라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네, 이유진 선수가 뭐 지난 시즌이나 뭐 그 전에 보더라도 올해처럼 힘든 시즌을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 시즌 좀 유독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선수들이 이게 한번 부담을 갖고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이유진 선수가 좀 많이 부담을 느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확실히 연패 탈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겠죠. 반대로 김경훈 선수 이번 시즌 정말 많이 성장한 그리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김경훈 선수는 그 전까지는 이 선수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보여주진 못했거든요. 근데 올 시즌 확실히 미리 보는 여자 바둑 리그에서부터 이 선수가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계속해서 기대감을 높였고요. 지금 정규 시즌이 시작되고 나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 시즌 지금까지 4승 3패를 기록 중에 있고요. 김경훈 선수가 모두 거둔 이 4승이 결승점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요. 최정 선수가 전부 다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강다정 선수가 그만큼 좀 부진하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 강다정 선수도 이번 시즌 좋지는 않습니다. 1승 5패를 기록 중인데 그 1승이 바로 이유진 선수에게 거둔 승리였어요. 네, 그렇죠. 이게 강다정 선수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최정 선수가 없을 때 팀에서 정말 일지명 같은 역할을 해줬었는데 올해는 정말 좋지가 않아요. 확실히 흐름이 좋지 않을 때 그 한 번을 끊어내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선수가 뭐 실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연패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지면서 이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연패의 시작이거든요. 강다정 선수나 이유진 선수나 올 시즌 그 굴레를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자, 이제 이유진 선수 초읽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백의 응수를 물어보면서 뭔가 이 하변 쪽에 백이 약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김경은 선수도 조금 욕심을 부린 면이 있어요. 지금 이어서 받았는데 늦춰서 받았더라면은 더 깔끔했었거든요. 이건 좀 뒷맛이 남아 있을까요?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있긴 합니다. 지금 이렇게 받는 것은 흑도 입구자 교환을 하고 이곳을 둔다면 집으로 조금 더 이득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곳까지 선수로 흑의 교환을 할 수 있다면 집으로 꽤 이득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유진 선수가 하변 쪽에서 계속해서 좀 응수타진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러는 와중에 이 카타고의 그래프는 많이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김경은 선수와 이유진 선수의 일국 장고대국입니다. 팽팽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보령 머드가 선취점을 가져간 상황. 과연 부안 공소소금이 나머지 두 판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